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법 프라임법 학원에서 민법 담당하고 있는 황보수정 강사라고 합니다. 얼굴 아까 특강 시간에 뵌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복된 얘기가 될 수 있어갖고, 2분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7분에 탁 컷을 잘 해야, 그래야지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하신 대로 좀 초시생들이 많겠지만 1차를 준비하는 올해 25문제 중에서 40문제로 변형되면서 단지 문항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 미시적인 거 물어보는, 지엽적인 판례를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니라 심도 있게 민법을 좀 공부한 사람만 걸러내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가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사례형 문제가 우리가 예상보다 조금 더 채권법을 비중 있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간편 같은 경우는 민총 20문제, 물권 20문제, 근데 제가 작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40문제 변형되면서 1차에서 확실하게 걸러내겠다라는 취지에서 내기 때문에 채권법이 압도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채권법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민총 15문제, 채권법 25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인노무사 1차 민법을 준비하던 그런 마인드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로 준비해서는 민법을 필요한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총만 좀 보고 그다음에 채권 강론에서 기출문제 몇 개 풀고 뭐 임대차 다 버리고 채권 총론도 어려우니까 뭐 다 버리고 절대로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을 확실하게 다시 짜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민총 15문제, 그다음에 채권 25문제인데 우리가 60점 이상 득점하려면 24문제를 맞춰야 돼요. 근데 민법에서 60점 갖고 안 돼요. 사법법이 불이타로 나와버리고 다른 과목에서 40문제로 다 늘어나서 미시적인 아주 지엽적인 지문이 나왔을 때 필요한 득점을 못해요. 그럼 민법이 효자 과목으로 등극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은 60점 정도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70점 이상 80점대까지도 민법은 장기 기억을 갖고 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법을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서 다른 과목의 점수를 나눠줄 수 있도록 전략을 다시 짜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법 쪽지 15문제를 다 맞힐 자신이 있어요?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소멸시효도 사례로 냈어요. 무려 40문제 중에서 사례형 문제를 7문제나 냈습니다. 근데 그 사례형이 질문 중에 변리사랑 세무사랑 비교해서 난이도가 어떠냐? 1월 달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만큼 어려운 사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7문제 사례를 다 버리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근데 대신에 중요한 건 게임에서도 치트키가 있듯이 우리 민법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치트키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 치트키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민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맥락이 있고 기본이 돼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불이타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 뭐 채권자 대위라던가 소멸시효 사례라던가 그거 어디서 컨트롤 카피해서 냈냐. 1월 달에 변호사 시험과 변리사 시험에 있었던 걸 그대로 지문도 기억니은 안 바꾸고 컨트롤 카피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트키는 뭐냐면 민법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출문제를 노무사에 국한했죠. 노무사 기출 몇 개 좀 해갖고 이게 변형돼서 정지문을 오지문으로 내고 오지문을 정지문으로 내니까 이렇게 하자.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출 있죠. 인접시험. 그리고 인접시험이라고 했던 뭐 세무사라던가 뭐 변리사라던가 요 정도의 자격증 그런 시험에 민법시험에 국한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원행시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뭐 1월 달에 바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요런 사례까지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7개 사례 중에서 4개 이상은 득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형 절대 포기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민법 시험에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생각이 드는 게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다른 거 다 세모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옳지 않아. 그럼 득점하는 거거든요. 그 판례 하나만 알아도. 근데 옳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쉬운데 옳은 거 골라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의외로. 근데 옳은 거 골라라가 40문제 중에서 저 이런 시험 처음 봤어요. 변호사 시험 30문제, 35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라가 40문제 중에서 17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내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분석을 시간을 또 빨리 안 빼야 돼. 그래서 나한테 2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은 장기 기억이니까 뭐 1월부터 준비한다? 예년엔 그렇게 했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방학부터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1차는 그 60점 이제 맞고 그냥 그 합격하면 2차 공부를 해야 되는데 2차 공부를 등하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화수목 정도 우리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민법 강사님하고 다 하는 시간이 화수목이거든요. 저희 시간표가 화수목은요 가능한 한 민법에 집중해 주세요. 주 7일이잖아요. 그럼 4일 동안 뭐 다른 과목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 배분한다 하더라도 화수목만큼은 민법에 올인을 하셔야 이걸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 중에 선 지문 그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이해와 암기 중에 뭐를 해야 될까요? 이거 아닙니다. 당연히 민법이라고 하는 법학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당연히 선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학생들은 뭐 이해만 하고 많이 이렇게 뭔가 연구를 하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은 최종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암기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게 이해가 바탕으로 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가서 계속 세모예요. 많이 들었는데? 이거 아는 판례인데? 이거 리딩 판례라고 해서 많이 풀었는데? 근데 결론은 세모야. 세모. 5번까지 밀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답은 옳은 걸로 고르든 옳지 않은 걸로 고르든 낯선 지문에다 득점을 시켜버립니다. 처음 본 지문에다 왜 정답을 주죠? 낯선 지문에 끌리게 돼 있어요. 미안하니까 거기다 득점을 해주나 봐.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마음이 떨리네요. 정리를 해드리면 반드시 기출문제 확장해서 본다. 다른 기출문제를 확장해서 봐야 될 뿐더러 그리고 지역적 판례를 내진 않았다. 리딩 판례, 가장 기본되는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 모든 민법 시험에서 물어봤던 판례를 등장을 시켰는데 다만 어렵고 낯설게 물어봤다. 사례형이라던가 이렇게. 그리고 법학은요. 예단을 암기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거를 갖다 예단을 갖고 객관식을 푸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갑자기 리걸마인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사례를 진짜 사례처럼 푼다? 아니에요. 많이 연습했던 사례를 그대로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이거 나왔지? 이거 나왔지? 읽으시면서 지문에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읽다 보면 이게 그냥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아니요. 예단을 갖고 이건 항상 여기서 틀리게 나왔지? 이건 이렇게 돼 있었지? 그 준비된 자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어떡하지? 빨리 해야 되겠네? 기본 강의 때,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 법학은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는 3단으로 해갖고 예습, 강의, 복습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수능 공부예요. 법학은 절대 예습을, 선예습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예습을 하죠. 목차라도 읽고 알아? 아니요. 민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규범이잖아요. 파란불에 건너라, 파란불에 건너는 거 맞죠? 파란불에 건너라,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라. 이런 거, 규범은 강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습은 필요 없고요.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으세요.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신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복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노무사 기출문제 가지고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파트별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시간 수업을 했다고 해서 4시간 과수법부터 시인칙 그리고 자연인의 행위능력까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쫙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장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 관습법을 갖다 들었어요. 관습법 펜 제가 이거 잘 옛날 사람이라 이걸 못 해갖고 자. 관습법 파트를 강의를 듣고 그게 3페이지부터 한 7페이지까지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들어서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 문제를 그냥 푸세요. 그리고 나서 기본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바꿔냈네? 이 지문을 이렇게 바꿔냈네? 그래야 이게 한 문제로 장악이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2조 시인칙에 관련된 것들을 강의를 들었으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세 문제를 풀고 다시 기본서 나와서 요거 계속 반복되는데 이 글자를 바꿔내는구나. 이 판례를 바꿔내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씩 장동되는 거지. 그냥 쭉 강의 듣고 쭉 문제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습 테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상 그러면 이제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민법 채권법에 대한 공부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필패다. 그러니까 민총만 가지고 어떻게 떼어보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채권법에 압도적으로 제가 이번에 강의 진행하면서도 채권법적인 것들을 많이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25문제나 나왔으니까요. 이거 15문제고요. 그리고 민총보다 채권이 훨씬 어렵고요. 그래서 채권의 비중을 높이자. 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임대차라던가 그다음에 또 어려운 그런 파트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역시나 전원합의체 리딩 판례 강사가 주는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걸 반복하자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한번 자기결정 마음먹고 시작했으면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민법적으로는 수단채무입니다. 과정에서만 성간주물을 다 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결과채무예요. 떨어지면 황보수정 왜 이렇게 했어? 짜증이 확 나는 거고, 제가 잘 못 가르쳤어도 어쩌다 붙었어. 그러면 최고의 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할 때 강사가 되는 게 선생님의 꿈이고, 반드시 공인노무사 도무전을 하셨으면 결과를 이루셔서 1차 만족하시면 안 돼요. 2차까지 딱 하셔서 자격증을 획득하신 다음에 1차 강사지만 찾아오세요. 그럼 맛있는 걸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